지역 종합병원인 성심병원이 휴업을 하게 된 원인이 방만한 경영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병원 이사장 가족들은 유령 직원으로 취업해 매년 수억 원이 넘는 급여를 챙겼습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부의장에 선임됐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주 의원을 만나 새로운 국회 부의장으로 호남 정치를 어떻게 풀어갈지 들어봤습니다. 여수 상직문 건립사업과 관련해 지역 원로들이 건립 위치 등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상직문에 포함될 홍보 문구도 삼도수군 통제형의 역사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여수 화학재난방재센터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지역 종합병원인 성심병원이 휴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악화한 재정이 휴업의 이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방만한 경영에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심병원이 지난해 직원 2명에게 지급한 급여 내용입니다. 각각 1억 5천여만 원과 1억 7천여만 원씩 1년 동안 3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습니다. 이처럼 억대의 연봉을 타간 직원은 현 성심병원 이사장의 어머니인 이모 씨와 누나 박모 씨. 이들은 각각 2014년과 2016년에 병원에 입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의 가족은 유령 직원이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데도 기본급여는 물론 연장근로수당과 성과급, 중식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매달 수천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심지어 개인재산세나 증여세도 병원 재정으로 납부하며 병원 수입을 가족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직원 임금이 체납되고 재정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하기 시작한 올해 초에도 이사장 가족 명의의 통장에는 수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병원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전 이사장의 아들인 현 이사장이 경영을 맡게 된 2014년부터 이 같은 일이 불거졌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인데 업체 대금도 제대로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영진들 그러니까 이사장 가족들 실제로 나오지도 않는 분들 급여까지 이렇게 나간다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좀 다운시키라 했는데 그때 트러블은 좀 있었다고는 알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휴업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했던 성심병원은 최근 직원들에게 재정 악화로 인해 다음 주부터 6개월 동안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만 100여 명. 30년 넘게 운영되던 지역의 종합병원이 방만한 경영 의혹 속에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전남 동부 지역에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을 기록했고 여수 지역에는 오전 한때 오존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온열질환과 농수축산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도내 일부 학교들이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양 중동중학교 등 도내 11곳의 학교에서 학교 시간을 3시간 앞당기는 등 단축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에 들어가지 않은 일부 학교에서는 다음 주까지 단축 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 전남에서는 105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15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 상직문 건립 사업과 관련해 지역 원로들이 건립 위치 등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원로 모임인 여수종고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상직문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며 시 초입 경계 지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직문에 포함될 홍보 문구도 삼도수군 통제형의 역사적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는 29억 원을 들여 자동차 전용도로 대포터널 인근에 여수를 상징하는 건축물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만 목질개 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시민대책위가 광양시와 의회에 반대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광양만 목질개 화력발전소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양시와 광양시 의회 앞에서 시민 걸기대회를 갖고 광양 황금산단 내 목질개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또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광양시와 광양시 의회가 화력발전소 개발 반대에 더욱더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수 출신 4선 주승용 의원이 국회 부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오늘 지역구로 귀향한 조 의원을 만나 과거의 행보와 향후 전망 그리고 국회 부의장직에 임하는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내외 정세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여지도 크고요. 또 민생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 국회를 이끌어 가시게 됐는데 소감과 포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야당 부의장으로서 국회가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여소 야대 국회 아닙니까? 그래서 협치의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 의장단도 여야 원내 대표단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의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4선 의원으로 명실공히 지역의 호남의 대표 정치인이십니다. 근데 재작년부터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으로 굉장히 정치 행보의 변화가 컸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분란으로 인해서 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열됨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는 참패를 했습니다. 호남인들이 만들어주신 국민의당을 분열했던 것에 대한 호남 지역민들의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야당을 재정립해서 저는 일정 부분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계 개편을 잘해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강한 야당을 만드는 데 또 앞장을 서겠습니다.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면 호남 정치는 지금 어떤 형태로 변해가겠습니까? 호남의 정치 구도는? 민주평화당도 호남 정당이라고 표방하고 나갔지만은 호남 지역민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게 호남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전국 정당화 시켜서 전국 정당에서 호남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호남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은 아시다시피 이제 여수시장 후보도 못 냈고요. 지금 여론 지지율도 사실 최근 지지율 보니까 호남 지방에서 뭐 1%에 불과한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리 지역민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 또 우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모습은 저는 국민들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강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또다시 새로운 정계 개편이 있어야 된다. 민주당도 반드시 이 틈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영세 서민, 자영업자에 대해서 어렵게 지금 경제가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당으로서도 반드시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또다시 여당 내 갈등도 보이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야당에서 또 새로운 역할을 할 기회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 갑지역구는 지금 민평당 다른 소속 야당이고요. 또 여수시장, 신임시장님은 무소속이십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도 다 민주당 일색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의 정책적 소통 어떻게 이뤄나가실 생각이신가요? 당은 비록 다 다르지만은 여수 지역을 위하는 마음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 있고 시장은 시장으로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들끼리도 다 국회 내에서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현안이 생겼을 때는 다행스럽게 또 시장님께서 무소속이기 때문에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의회와 또 국회와 또 여수시와
이렇게 자주 기회를 만드는 것이, 소통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값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찬반 양측의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든 전면 백지화하든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박영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시범직으로 지정됐다 7년 만인 2013년 사업이 무산된 무안기업도시. 정부는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은 뒤 살며시 발을 뺐고 사업계획 변경과 축소, 무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 그리고 주민들에겐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재산권 행사, 그다음 집수리랄지 편안하게 생활할 권리를 7, 8년 동안 못 누리고 생활을 해왔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마을 안에 농로랄지 이런 게 부서진 게 있는데 보수랄지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지난 2011년 정부 차원에서 공식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상한 흑산공항 사업. 국토부와 기재부가 필요성과 경제성을 인정하고 환경부도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1200m 이하의 활주로를 국립공원 안에 만들 수 있도록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배정하고 공항에 대비해 철새 보호 도래지 지원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전제 조건인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한쪽은 진행하고 다른 한쪽은 막는 도돌이표 형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 경제 타당성 분석 결과도 결국 상황에 따라 입맛대로 내놨다는 비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 이동 수단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서 했느냐가 저는 그렇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지방정부와 국토부가 20개월을 매달려 보완서를 제출하고 사업 축소까지 결정했지만 또다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공항건설 반대 측은 대안을 요구하고 찬성 주민들은 국립공원 해제 등 더욱 강도 높은 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활주로와 시계 비행을 해야 하는 소규모 공항 비행기를 통해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동권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조금 더 나은 대안을 정부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국립공원 해제를 요구를 할 겁니다. 아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립공원 해제가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흑산공항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 백지화할 것인가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함께 추진된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차별과 갈등으로 점화될 가능성도 안고 있습니다. 보류가 아니다, 다시 논의하겠다, 보완서는 최종이다 등 이해 못할 발표를 내세우며 정부가 선명한 결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사이 흑산공항은 주민 갈등과 불신을 키우는 사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여수화학재난방재센터를 방문해 안전대책과 사고 대응 체계를 보고받고 GS칼텍스 여수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순천 청춘창고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전문교육과 인건비 지원 등 애로사항을 들은 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유심을 이용해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가입자들의 명의로 200여 개의 유심을 발급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스팸 문자 44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로 46살 A씨를 구속하는 등 모두 7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팸 문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며 불법 광고와 대포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엔진 고장으로 필요하던 레저보트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낮 12시쯤 레저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장 53살 김모 씨 등 2명을 긴급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해양 레저 활동이 잦은 여름철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내 후보들의 지출 비용이 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700여 명의 정치자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340억 2천여만 원의 지출이 발생했다며 유형별로 도교육감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이 12억 5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군의원이 3,200여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0월 말까지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관련 내역을 해당 선관위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